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GNC 에너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상발전기, 바이오가스, 그리고 연료전지와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GNC 에너지가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다, 하락 전환인가 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외인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살짝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라인은 어디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가 현재 상승했었던 모멘텀, 이 부분 복귀 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NC 에너지 지금 현재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승의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 두 가지로 보이고 있죠. 일단 디젤 엔진 발전기와 가스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 건물 비상용 발전기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상 발전기에 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GNC 에너지 같은 경우 현재 AI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산업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GNC 에너지가 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 AI 산업, 이 데이터 센터 산업 발전을 하면서 왜 비상발전기 수요가 늘어나냐라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 번 더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상당히 화랑인데요.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라고 한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력 고갈 현상마저 닥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왜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되고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저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어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뭐 지진이나 뭐 전쟁, 뭐 태풍과 같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력 공급망에 혼란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운영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서도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할 때 비상 발전기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현재 연료 전지는 이 GNC 에너지의 자회사 성문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문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SOFC 타입의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 연료 전지 같은 경우 연료의 산화에 의해서 생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하는 장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SOFC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지인데, 쉽게 말하자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리 같은 경우 수소를 먼저 공급을 해주고 이 수소가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된 수소가 전해질에서 산화가 되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소 이온 같은 경우 전해질을 통과하면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양극에서 산소와 만나면서 열과 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있는 전기선을 따라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SOFC 같은 경우 급격하게 각광을 받은 이유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비상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뭐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의 청정기술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버드 씨가 이 블룸 에너지라는 기업을 좀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사업, 그러니까 SOFC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SOFC를 강조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급등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 SOFC 같은 경우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서 전력 소비가 큰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 때문에 각광을 받은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GNC 에너지만의 모멘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급적인 측면과 지지라인 측면 말씀을 드려보자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6%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금 2.8% 정도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지금 이 부분 GNC 에너지가 이 신고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몇 %까지 하락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약 33% 정도 빠진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20일 이평선 부근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하락을 대비했을 때 어느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해줬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 이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2차적인 지지라인은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근데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제가 기간을 3월 26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냐라고 한다면 3월 26일 이후부터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3월 26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89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보이고 있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46만 주, 기관 같은 경우 41만 주, 거의 반반에 해당하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매도세를 전부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에서는 사모펀드에서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사모펀드에서 지금 37만 주, 38만 주 매수세가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GNC 에너지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기관 중에서 특히 사모펀드의 수급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